자, 민주당이 뭐 그냥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정도가 아니고 거의 특검 종합 세트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명품백 사건,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말고 아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이라는 거에 다 넣어서 거기서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건을 다 조작 그 범위에 넣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뭐 하여튼 특검 종합센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국 수사, 뭐 울산시장 선거 공작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른바 특검판 키우기. 뭐 대표적인 정치 공세죠. 뭐 실질적으로 뭐 조국 사건이나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이거 뭐 다 2심, 1심 각각 그 판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았는데 어찌 보면 그 민주당이 특검 추진하기도 전에 확정 판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 조작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약간 국회에서 뭐 재표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제가 보건대 민주당은 일단 5월에는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로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이송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제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5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글쎄 뭐 안철수 의원은 자기는 이번에 퇴장했지만 그때는 뭐 찬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7명 정도가 민주당이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부결될 걸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다시 뭐 패스트트랙에 태우거나 뭐 이래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패스트트랙도 물론 뭐 좀 사람 숫자가 애매하죠. 뭐 이제 그래서 재표결이 뭐 8명 뭐 22대 국회에서 근데 그때까지 가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민주당은 아주 시간을 길게 잡고 이런 특검 종합센터를 가지고 이제 임기 중반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겠다. 이걸로 보입니다. 정치죠, 정치. 왜냐면 이게 뭐 뒤집힐 가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 결국 여기와 시간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도 수사기관들은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우선 5월 3일 엊그제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전담팀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보기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특검 거부의 명분 쌓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 특검 거부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빨리 진상규명을 하겠다. 저는 그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게 이제 뭐 명예훼손 사건 같은 걸 전담하는 팀인데 여기에다가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합니다. 특수수사는 이제 4차 장산하에서 하죠. 여기에 있는 범죄 수익 환수부 뭐 이 검사 3명까지 투입을 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명품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전부 다 9일이면 뭐 며칠 뒤입니다. 며칠 뒤에 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해서 본격 수사를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고발인 조사하죠. 그럼 이 사건 구조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발한 사람들 조사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명품백을 샀다는 서울의 소리 그 뭐 불러서 조사하면 이 고발인 조사할 때 같이 하면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그 산 명품백이라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만약에 그게 가짜 명품백이었다 이러면 뭐 그건 그때부터는 약간 코미디처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가짜 명품백에 김건희 여사가 속았다 뭐 이런 피해자처럼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건 뭐 맞지만 여하튼 이게 코미디처럼 된다. 그리고
뭐 청탁금지법 위반? 그건 안 되죠. 가짜 명품백이면 100만 원 이하일 테니까. 파우치백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 디올 명품백은 더 비싸죠. 근데 파우치백이 한 300만 원쯤 한다는 건데 만약 가짜면 그거는 뭐 100만 원 이하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뭐 청탁금지법 위반 아예 뭐 따져볼 여지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또 이제 서울의 소리 조사할 때 다 나올 거고요. 물론 본인들은 뭐 진짜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 명품백 실제 그 내용물하고 뭐 이런 거 뭐 크리스찬 디올의 그 한번 의뢰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최 목사라는 사람 뭐 수사에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몇 차례 하여튼 계속 소환을 할 거고.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최종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뇌물 부분도 지금 시민단체가 고발을 시민단체가 아니고 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으니까 그걸 알았는지 뭐 이런 것도 아마 서면조사 등 어떤 식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에는 이제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자, 그 영상이 이것만 있느냐 다른 것도 있느냐 또는 증거는 뭐냐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등장인물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방금 전 개각 발표를 했었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외교부 장관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뭐 그 이름도 유명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일약 검사장에서 장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원,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영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 다음에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명이 발표가 됐지만 역시 오늘 하이라이트는 한동훈이다. 한동훈은 그동안 만약에 이제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완결지어서 뭐 KFBI 같은 걸 만들면 거기에 아마 한동훈을 총장으로 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이런저런 설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발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예 장관으로 발탁을 해버렸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법연수원 27기고요. 지금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그런 뭐 나이도 문제지만 나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하튼 그동안에 여권에서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좌천되고 뭐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경우에 그동안에 한 2, 3년간 뭐 좌천되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 독립운동 하듯이 검사를 해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 때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아마 중용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용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직접 수사부서에 배치는 안 하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 이건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한동훈에 대한 배려는 하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과연 이제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야당이 그동안에 비판해온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이 인사의 배경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전국의 핵심 논란거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50일 안 남은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최측근 윤석열 사단의 참모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에 지명함으로써 결국 수사를 어떤 제도적 통제가 아니고 그냥 인물에 의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야당의 지적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만약에 취임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가 모두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 한 5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이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 반격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잖아도 울고 싶은데 약간 뺨 때려준 격으로 이걸 기화로 해서 민주당이 총단결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문제는 이런 민주당이 공세가 두려워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물론 앞으로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문제에 관해서 별도로 여론조사가 나오긴 할 겁니다. 나왔을 때 국민의 과연 몇 %나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 지방선거에도 중요하고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만약에 국민 다수가 그래, 그동안 참 그렇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자 부활을 했다. 근데 부활도 검사장에서 일약 장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평가한다 하는 여론이 많다면 이 부분은 뭐 성공한 인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야당이 드디어 검찰공화국에 마각을 드러냈다라고 공격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조를 할 때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 없겠느냐, 대단히 많다고 보여지죠.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섣불리 국민 여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장과 그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박범계 전 현직 법무장관 간의 여러 가지의 충돌 과정 등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거는 대단히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의 와중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보여주었던 어찌 보면 현직 검사로서 그 좀 금도를 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뭐 사기꾼 뭐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한동훈 논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불러온 거죠. 본인이 법무장관에 지명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런 선택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운영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제 입장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하튼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상, 그걸 이제 저희가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전선이 훨씬 더 이제 가열될 가능성이 있고요. 전국은 급냉 국면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청문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청문회 과연 있을 것인가? 청문회 전체를 보이콧하는 일이 민주당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회 표결 등등까지 전부 다 이 정부의 첫 내각에 대한 평가가 그냥 블랙홀처럼 한동훈 법무장관 논란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